마켓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빅테크 실적 두 곳에서 실적을 내놨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장중 기준으로는 테슬라를 제외한 M7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키우면서 나스닥이 1.5%대로 가장 강한 지수 반등을 보여줬고요. 다우와 S&P 500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8거래일 연속의 상승 랠리가 뉴욕 증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지수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주요 배경들 한 줄 헤드라인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경제 한 줄 픽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가 하루 쉬어갔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경제 지표들까지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역전환이 됐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니까 그렇게 우려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다라는 분석들도 잇따르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궁금하시죠?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In the first quarter GDP numbers just out today, core GDP, now we're removing distortions from imports, inventories, and government spending, was up plus 3%. But this is Biden's economy because we took over on January 20th. And I think you have to get us a little bit of time to get moving, but this is the Biden economy. But we still had and we've had a lot of things happen since November 5th that helped this economy. Mortgage rates are actually down slightly, even though I have a guy in the Fed that I'm not a huge fan of, but that's all right. These are minor details. Don't tell him I said that, please. As the cameras rock and roll back there. No, he should reduce interest rates. I think I understand interest a lot better than him because I've had to really use interest rates. But we should have interest rates go down. It would be positive, but it's not going to matter that much because ultimately what we're creating has much more to do with other things than it does just pure interest rates. But it would be nice for people wanting to buy homes and things. So I'd like to introduce some of you, President and CEO of Hyundai, Jose Munoz. Jose, thank you very much. Fantastic. Jose is investing $21 billion, including $5.8 billion for a new steel plant in Louisiana, which is a beauty. I saw a picture of it, which is going to create at least 1,500 jobs, just the plant alone. Thank you very much, Jose. Beautiful. 네, 트럼프 2기 들어서 받아든 GDP의 첫 번째 성적표가 역성장이라는 타이틀을 받으면서 시장 안에서의 불안 심리는 커졌지만 그래도 뒤에 나왔던 고용 지표나 PCE 지표 덕분에 나름 시장이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GDP 역성장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 정권 탓을 하느라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오늘도 쏟아졌던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표보다는 여전히 관세 그리고 이 무역협정 완화 소식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나왔었던 고용 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두 달 만에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만 건을 기록하면서 지금 전주 대비해서도 18,000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머스노 시간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대미의 투자액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방금 영상을 통해서도 체크를 해보셨죠.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고맙다라는 코멘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신규 대미 투자액이 2조 달러까지 증가한 것을 언급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다라면서 또 자화자찬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해외 기업들이 과연 다시 한번 미국 안에서의 투자 금액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미국 안에서의 경제 성장을 부추겨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아마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후 시간 정도면은 최종적으로 광물 협정 서명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용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저희 시간 통해서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속보로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WTI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2차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경고의 말까지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원유와 관련된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죠.
자, 종목 간의 이슈들과 그 변동성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어제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장중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분기 클라우드 매출 33%의 급증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중에 10%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시총 1위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장 막판에는 약간의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7%대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라는 부분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덕분에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까지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했죠. 상승폭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적긴 했지만 1분기의 순이익이 35%나 급증했습니다. 확실히 관세 수혜주다라는 말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1분기의 실적을 빅테크 관련주들이 보였는데요.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또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장중에 동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로 애플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분기의 매출 같은 경우는 137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16%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35% 증가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매출 부분에서 약간은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의 주가 모습은 되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 가까이 지수 하락이 시간 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1분기 EPS 같은 경우는 2.65달러로 전년 대비 8%의 증가폭을 보였고요. 일단 자사주 관련해서는 1,000억 달러의 매입 승인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시간 외에서 상승 모멘텀으로는 작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 상황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1분기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0%, 매출 같은 경우는 8%의 증가폭을 보였는데 중요한 건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밋밋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시간 외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4% 가까이 낙폭을 시간 외에서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실적과 함께 서로 엇갈린 주가의 모습들 네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작 오늘 M7 안에서 하락했던 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보도됐던 내용이 오늘 테슬라 주가에는 변동성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를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이사회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심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간밤 보였던 것 같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님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특파원님과 함께 내용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간밤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쏟아졌습니다. 그 전날에 이어서 현재 빅테크 네 종목에 대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인 실적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죠. 전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강력한 1분기 실적 발표 및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AI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게 호재였습니다. 3대 지수는 지난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및 기본관세를 발표하기 전 수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와 미국 경기 둔화가 AI 관련 주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왔습니다. 하지만 메타가 1분기 기대를 웃도는 매출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일부 잠재웠습니다. 아울러 메타는 올해 자본 지출 전망을 기존 600억에서 650억 달러에서 640억, 7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특히 미래 먹거리인 애저 클라우드 부분에서 강력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히 데이터 센터 확대를 위해 자본 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클라우드와 AI는 모든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저감하며 성장을 가속하는 데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에 힘입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7.6% 급등했고 메타도 4.2% 상승했습니다. 매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계획에 따라 AI 반도체 대표주자인 엔비디아 역시 2.5% 상승했죠. 다만 아마존의 경우 장마감 이후 1분기 호시적을 거뒀다고 발표했지만 예상보다 약한 2분기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4%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월가 이상을 웃도는 전체 매출을 발표했지만 서비스 부분의 실적은 예상치에 비해 조조하면서 장마감 이후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와 무역 전쟁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AI 관련주는 현재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인프라는 지금 매우 가파른 성장 초입에 있는 만큼 향후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빅테크 실적에 대한 부분들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경제 지표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GDP 역성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 안에서의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네, 전날 미국이 1분기 GDP가 연율 기준 전분기 대비 0.3% 감소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졌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미리 수입량을 크게 확대한 점을 고려하면 경제 자체가 크게 위축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역성장은 수입 증가와 정부 지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었죠. 기업들은 4월 초 본격화되는 관세 부과에 앞서 상품을 앞당겨 수입을 41%가량 늘렸고 이게 GDP 성장률을 거의 5%포인트 깎아내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입 증가는 관세 정책 시행 전 일시적인 현상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에 집중하고 있어 수입량은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실제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민간 국내 최종 판매인데요. 순수출과 정부 지출 등을 제외하고 소비와 민간 고정 투자만 합한 수치입니다. 1분기에는 이 수치가 3.0% 증가해 4분기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숱하게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죠. 1분기 PCE 물가 지수는 3.6% 상승해 4분기보다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같은 기간 3.5% 올라 전분기 2.6%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죠. 인플레이션이 재발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변수는 고용 둔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냐입니다. 이미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로 끝나는 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1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1만 8천 건 증가한 수치로 약 2달 만에 최고 수준인 것이죠. 아직까지는 수치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차츰 둔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 인하를 빠르게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WTI의 변동성이 크게 나온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과 관련된 이슈였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유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로 인한 충격에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서 이에 따라 원유 수요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날 국제 유가가 1.7% 반등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석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단 한 방울에도 구매하는 어떤 국가나 개인도 즉시 2차 제재 대상에 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오펙 주요 산유국 중 하나입니다. 2차 제재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상대방까지도 미국과 교역과 금융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란산 원유 공급이 처진다면 공급 부족에 유가는 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죠. 만약 미국이 중국 국영 기업이나 관련 인프라를 동조한다면 국제 유가 변동폭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